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제가 주제를요, 퇴직만 n번째 워라밸 때문에 불행해지는 직원들, 이렇게 좀 카피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좀 보여서 그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청년 백수 126만 명이 되었다. 그냥 집에서 쉬어요. 가장 많고 가장 길다. SBS 뉴스 23년 9월 11일자 그리고 2023년 11월자 MBC 뉴스에 똑같이 나왔는데, 집에서 쉬는 청년들 41만 명 세대가 되었다.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제조업 기반의 중장기적인 직장이 아니라 카페나 외식업과 같은 비교적 단기간 종사하는 일자리로 청년들이 좀 가더라. MBC 뉴스 작년 2월을 보니까요, 고립된 삶, 단절되는 관계, 방 안에 갇히는 청춘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상황을 전후해서 이른바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죠.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구직자 39.1% 코로나19 이후 직장관이 바뀌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7가지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된 곳인가, 이게 26%가 나왔습니다. 2020년 8월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그 만족감, 자아실현, 혹은 성취,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조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연봉, 세 번째가 고용의 안정성, 네 번째가 보람, 다섯 번째가 능력의 발휘, 이른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들이 좀 내려가고, 워라밸 그리고 연봉, 이런 요소들,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워라밸 관심과 관련된 키워드 검색의 비율을 보더라도 2017년 기반으로 해서 지난 한 5, 6년 동안 급상승했습니다. 이른바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이 급상승해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워라밸이 깨지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했던 지난 5, 6년간의 문제였습니다. 돈 조금 줘도 워라밸 쩌는 회사 찾는 거죠. 워라밸 좋은 회사, 워라밸 꿈직업, 교대 근무는 괜찮아, 업무 강도 낮아야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MZ세대, 이런 단어도 이제 옛날 단어가 됐습니다만, 2022년 10월자 MZ세대 중소기업 일자리 선택 조건을 봤더니 1순위 가장 높은 조건이 25.8%, 근무시간이 많은 쪽이 아니겠죠. 근무시간이 짧은 쪽, 근무시간의 짧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가 자기성장 가능성, 중소기업의 이른바 청년 세대가 취업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내가 정년퇴직하겠다 라기보다는 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나의 경력과 전문성을 올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할 때는 자기성장의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무시간이 짧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흐름이 지난 5, 6년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의식 변화, 작년 8월 조사를 봤더니 2011년과 2021년 10년 차이의 연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 전에는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우선시한다가 29.1%였고 일을 우선시한다가 59.7%였습니다. 2배가량 일이 더 중요하다. 왜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서포트하는 거다,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2021년을 보니까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하다가 45.4%고 일이 우선이다 33.7%. 균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선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 경영자도 비슷합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통계청 조사 작년 8월 보니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관련돼서 조사를 보니까 일이 우선이다, 맨 위에 있는 그래프 아래로 내려가죠. 59.7%에서 2021년까지 33.7%로 내려왔고요. 가정생활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10년 전에 11.3%에서 20.9%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당연히 균형이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 29%에서 45.4% 2배가량 올라갔어요. 남자와 여자 구별해서 보더라도
구별해서 보더라도 남자의 경우도 일이 우선이다. 네. 현재 2021년 기준으로요. 일이 우선이다가 35.9%, 여자의 경우는 31.4%. 균형이 중요하다. 42, 48. 가정생활이 우선이다. 21, 20.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데이터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작년 9월 자료를 봤더니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가치, 직장을 내가 이 직장을 오래 다니느냐, 왜 오래 다니는데요? 퇴사했다, 왜 퇴사했는데요?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가치이죠. 1번이 일과 삶의 균형이 5점 만점에서 4.23점 나옵니다. 거의 90점 가까이 나오죠. 그 다음이 직업적인 안정, 그 다음이 경제적 보상, 자기개발, 성취, 자율성, 사회적 인정, 사회적 공헌, 변화지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윤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 정당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권 창출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현장 가서 제가 질문하면 대부분 그렇게 답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존재의 결과로 이윤이 남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는 바꾸지 맙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우선된 요소들 중에서 목적도 있고 결과도 있어요. 네. 목적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아직 이런 통계 조사를 할 때 목적과 결과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목적과 결과는요 종종 우리 마음속에서도 뒤바뀝니다. 혼돈됩니다. 그런 요소들을 좀 구별하지 않는 요소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사회적 공헌이죠.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경영자든 직원이든 자신이 일터에 들어와서 혼자 일할 수 있지만 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나의 약점이 최소화되고 강점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일을 하죠. 그걸 우리는 조직화 혹은 팀워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일의 결과물로서 나의 월급도 생기고 영업이익도 남기고 배당금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은 다 동의하세요. 월급 자체를 목적으로 출근하는 거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월급 자체를 목적으로 출근한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적에 해당되는 것과 결과에 해당되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이 목적이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거죠.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구별 않고 물어보니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구별해서 물어봤다면 아마도 사회적 공헌이나 어떤 그 변화를 지향하는 거나 어떤 그 성취나 이런 요소가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물어봤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높습니다. 10대에서도 가장 높고요. 쭉 갈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40대까지고요. 50대가 되면 이제 직업적 안정. 50대 저를 포함해서 50대 되신 분들 올해 이제는 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않죠. 우리가 나이를 세는 기준들이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앞자리가 5자로 바뀌신 분들 직업적 안정 중요하죠. 월급 조금 적게 받더라도 오랫동안 일하는 거 중요해진 나이대가 되죠. 1990년대 옛날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있고요. KBS 아카이브에 태양은 적지만 회사 열기는 후끈후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큰누님이 저희 시골에 농협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중학교 때네요.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뭐 퇴근을 하면 원래 은행권은 빨리 문 닫잖아요. 5시인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해본 기억은 아예 없고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뭐 10시, 11시예요. 밤늦게까지가. 그럼 가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보면
그 혼자 일하고 있어요. 혼자 일하고 있는데 가서 뭐 일을 하는데 뭐 500원이 안 맞는다, 1000원이 안 맞는다, 뭐 이러면서 정리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뒀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항상 야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다가 LG 자료입니다만 9 to 6 정시 출퇴근, 피플팀, 옛날 표현으로 인사팀. 인사팀에서 6시가 되면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출입구에서 6시입니다. 집에 가세요 하고 다니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4050 세대는 6시에 업무를 바로 시작하려면 10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 준비하는 게 에티켓이다. 2030은 왜 지정 출근 시간 전에 나와야 하나요? 퇴근 시간 10분 전에 미리 컴퓨터 끄고 승강기 앞에서 기다려도 되나요? 이렇게 나오고 열이 승질이 확 올라오지만은 말 못하는 거죠. 4050 세대 팀 전체 남아서 일하는데 인사하고 팀원 중에 한 명만 퇴근한다? 아하,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요즘 세대들은 책임감이 부족해. 2030은 저는 직원인데 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정해진 업무 시간에 일 다 했으면 됐지. 무급봉사인 야근 당연시 하는 거 부적절해. 포괄임금 산정, 천하에 없어져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랬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사내복지도 워라밸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거 회사 내에서 뭐 야근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워라밸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사내희망 복지 1위 주 4일제, 의미 없는 복지 자사 제품 서비스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경영자분들이 들을 때마다 이 승질나,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들 뭐 이렇게 현장 가서 경영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없을 때 하는 이야기니까. 희망하는 복지 주 4일제, 2위 재택근무, 의미 없는 복지 수면실, 자사 상품 서비스 할인하는 거.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현재 속한 회사의 복지에 만족합니까? 대체로 불만족합니다가 34.6%, 매우 불만족이 19%.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오늘 후반부에는요, 이 현상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세대에 5, 6년 동안 워라밸의 흐름에서 다시 리텐션의 시대,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어떻게 경영자가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릴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지만 옛날이랑 똑같지는 않아요. 나팔바지 유행한다고 20년 전 장롱 속에 있는 나팔바지 꺼내 입으면 안 됩니다. 청자켓이 유행한다고 20년 거 꺼내 입으면 안 됩니다. 좀 달라요. 핏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사내복지도 워라밸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자. 기업 중 10곳 중 4곳이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형태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행 중인 유연근무 종류, 재택근무, 필요에 따라서 재택근무 허용해 주는 거죠. 시차 출퇴근, 단축근무, 거점 오피스까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0개 기업 중에서 38.5%가 재택근무, 시차 출근, 단축근무, 거점 오피스 이런 요소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거 유념해서 보실 필요 있어요.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자 2021년 재작년이네요, 이제. 여러분 채팅창에서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MZ 직원 37.5% 입사 후 1년 이내에 이직한다. 잡코리아 조사이고요. 전체 기업 대상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요. 한 40% 이직합니다.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예요. 1년 미만에 이직한다가 10명 중에 4명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경험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직은 워라밸 붕괴, 업무 야근 과다 38.6%, 낮은 연봉 37.1%, 미래가 불확실 27.8%,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17.8%, 일의 재미가 없어서 11.2%. 사실 이 부분도요. 업무 과다, 업무가 너무 많다. 이 부분도 언더백 기업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직하느냐? 이 요소는요. 좀 위생 요인이 좀 보셔야 돼요. 졸업 후에 첫 일자리 보시면 평균 취업에 걸리는 시간 10개월 걸렸습니다. 2023년 5월 자료입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죠. 평균 근속 기간을 봤더니 1년 6개월이에요. 1년 반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게 평균적입니다. 물론 빨리 퇴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균 때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 직장 재직 기간을 보니까 2년 3개월,
2년 3개월입니다. 조금 줄었고 그만둔 경우 1년 2개월. 여러분들 직원들 1년 2개월 아마 1년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 말하고 한 달 있다 퇴사한 거죠. 1년 된 직원들 퇴사 높다. 높다. 평균적으로 그때 많이 그만둔다. 현재 근무 여부 그만두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에서는 그만두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약 65.9%입니다. 첫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34.1%. 높죠? 첫 일자리 그만둔 주요 사유, 근로 여건에 불만족이었다. 그 다음에 원래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개인이나 가족적인 요소였다. 근로 여건 상태인 겁니다. 45.9%가 경영자가 바꿀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첫 이직을 시도한 이유를 봤더니 업무 과다로 개인 생활이 어려웠다. 이른바 워라밸인 거죠. 업무 과다가 40.2%입니다. 업무가 많다 적다는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경영자가 바라봤을 때는 그건 한 사람이 할 몫인데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다 생각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요소이죠. 그 다음이 낮은 연봉, 그 다음에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상사와 불화, 재미없는 업무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좀 보죠.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 그리고 전체 실업자를 보면요. 전체 실업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 100만 명에서 마이너스로 80만 명 선으로 2023년 7월까지 2022년 12월부터 쭉 보면 작년 11월 2023년이 이제는 제가 작년이라고 해야 되네요. 80만 명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자도 매월 기준으로 보면 20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 우리나라 그 한 해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 20만 명 선이 무너지려고 그러죠.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실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높고요. 과거 일자리 그만둔 조건을 보니까 아까도 보시면 2022년 보니까 전체 근무 조건이나 작업 환경이 안 좋아서 일의 적성이 안 맞아서 이게 좀 높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퇴사를 결정했거나 취업을 지금 못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퇴사 브이로그 많은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한 2년 전에 퇴사 브이로그의 내용이 천편일률 퇴사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다니고 좋아요. 나 혼자 긱 뛰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인데 그때 퇴사하고 유튜브 했던 친구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봤어요. 전체적인 대세가 바뀌었더라고요. 요 말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세가 바뀌었어요. 퇴사 솔직히 후회했어요. 네,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던 친구예요. 백수된 지 1년 차 이제 그만 일어나자.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2023년 9월 이야기 됩니다. 퇴사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 브런치 작년 12월입니다. 나 역시 퇴사 이후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쉬면 나답지 않은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행복할 거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퇴사만 하면 일단 엔진 끄고 멈추고 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었다. 네.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지 않은 한 달여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나다움을 찾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나답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일을 구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개의 일을 중복적으로 하게 됐고 혼자 야근했고 결과적으로는 동료들과 일하다 싶어서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8살 퇴사 후 그냥 쉬는 청년들의 현실. 청년층 그냥 쉬었음 인구 추이 2023년 기준 49만 7천 명 나오는 겁니다. 쉬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죠. 네. 제 가까운 사람도 이제 약간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쉬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 보니까 불안한 거죠. 청년 세대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카톡 해보면 나 바빠 다음에 연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두 번 듣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이
물론 그 불안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뭐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자신의 발전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 딱 그만두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편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냥 누워만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매몰되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그 갈등하는 과정에서 옥시토신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아드레날린도 나오는 거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이렇게 막 갈등해내면서 열리지라고 그러죠. 막 이게 나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막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다가 그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매몰되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워라밸을 추구하며 퇴사하고 취업 준비를 하지만 정작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세상, 아니 유튜버 퇴사했다고 나도 퇴사하자 생각하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무책임해라.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기업들도 이제 기업들도 적응했어요. 이런 세대에 적응을 해서 기업 2곳 중 1곳 경력직 우선 채용한다. 기업 330개사 설문조사 사람인 조사입니다. 신입보다 경력직 우선 채용한다. 관계없이 채용한다. 신입 위주로 채용한다. 우선 채용이 53.3%, 관계없이 채용한다가 35.5%, 신입 위주 채용은 11.2%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하다. 73.9%입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는 26.1%예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경력직을 채용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고 됐어요. 아니 뭐 교육도 안 받는다 그러고 뭐 가르쳐 준다 그러면 꼰대라 그러고 뭐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이고 저는 뭐 받은 만큼만 일할 거예요. 저보다 그 이상 뭐 1인분이니까 1인분 받았으니까 1인분만 할 거. 알았어. 그런 애들 오지 마. 일단 사회생활 쓴물 좀 먹어본 애들만 나 뽑을 거야. 그런 애들 오지 마세요. 73.9%. 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해서다. 이직 퇴사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뽑겠다. 기업 입장에서도 교육시키고 주니어들 이렇게 잘 살펴가면서 기분 맞춰줘 가면서 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요 이제 됐어요. 아이고 됐어요. 차라리 기계 그냥 AI 적용시키고 시스템 적용하고 시설 투자해서 비숙련 청년들 안 뽑고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 쓴물 경험해본 사람 뽑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직원을 원하는 기업. 이때의 전문성이라 하면 어떤 그 직무적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꼰대네요 이런 말 안 할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지난 5, 6년 동안 워라밸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가져온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뭐가 중요하냐? 청년들도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경험이 나로서 이른바 여기 나온 이른바 전문성이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역량, 조직 역량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일할 수 있는 역량,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옆에서 계속 안 가르쳐 주어도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자, 자플래닛 조사를 보니까 작년 9월이에요. 응답자 수 3,500명이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물경력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물경력, 불경력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청년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물경력, 불경력 엄청 익숙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계속 경력직 뽑는 사회로 바뀌었는데 경력직 뽑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직장에 있을 때 1년 2개월 만에 퇴사할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3년 5개월 만에 퇴사할 건지 퇴사가 가장 많은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퇴사하게 될 건지를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해서 불경력이어야 되는데 내 실력이 오르고 연봉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검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봤더니 스스로 생각해 볼 때니 보세요. 위험 레벨 제로, 파워 불경력. 나는 진짜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내 몸값이 쫙쫙쫙 올라가고 있다. 23.2%. 여기에 계속 있을수록 나는 몸값이 올라간다.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 레벨 커리어 안전지대 36.1%. 무난하게 가고 있다가 두 개 합해서 약 60%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왼쪽 이쪽은 이른바 물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의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내가 현재 물경력 될까봐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활약하는 청년들 이야기 나오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자료를 보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더 창업가 시리즈 나옵니다. 뭐 얼굴만 봐도 뭐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얼굴만 봐도 유명한 사람들 나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창업해서 자기 자신의 월급 2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 말 해야겠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자처하면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고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인기 영합주의 셀럽들의 말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답시고 인생은 그냥 즐기는 것이라고, 인생은 그저 워라벨 추구해서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인기 영합주의 셀럽으로부터 제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 번뿐이니 값지게 살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들을 국내 스타트업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들, 이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사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과거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직 러시가 있었습니다. 핀테크, 가상화폐 잘 나갈 때에는 너도 나도 몸값 올려 이직을 했죠. 경제 침체, 경기 침체 닥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미중, 러시아, 인도, 이 키워드만 이야기해도요, 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의 이 원 블록 경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요, 전 세계 다 갖다 팔았거든요. 시장이 8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20억짜리로 줄어든다. 4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죠. 전 세계 시장이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삼성, LG, 현대, SK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포스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달라요. 블록이 나눠졌어요. 엄청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 중요시 여겼던 전문 변호사들, 컨설턴트들, 회계사들, 로펌서, 회계펌서 최대한 일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퇴직, 이직 열풍 잦아들고 이제는 리텐션, 다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생 취업 체감도를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늘었어요. 작년보다 어렵다, 늘었습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좋다, 줄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취업 상황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50대 여러분, 45세 이상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4학년 2학기 되면요, 벌써 이렇게 수강생들이 별로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가보면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은요, 일단 입사하고요, 그 취업계 내면요 다 인정해줬어요. 이른바 그 김연아, 정유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후로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하고 취업계 내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던 그런 어떤 관행이었죠.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다 다녀야 돼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다 인정해줬어요. 김연아, 최유라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4학년 2학기 때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취준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거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4학년 2학기 때 학교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였습니다. 다 취업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취준생 기간을 거치고, 취준생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길어질수록 뭐랄까요, 자존감이 약화되는 거예요. 내가 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을 한 학기 정도는 유예를 시켜놓고 모든 코스는 마무리 짓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대학교들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4학년이 다 끝났어요. 코스도 다 밟았어요. 그 다음에 졸업 사정도 다 끝났어요.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어디를 가든지 유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휴학 아닌 휴학이라고 졸업 유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 학기에서 최대 2년까지 그걸 유지해 준단 말이죠. 그럼 학교 도서관도 마음껏 갈 수 있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대학도요, 취업률 통계에서 그 사람은 빼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손해볼 게 없는 거고 학생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 다 졸업한 다음에 졸업사정까지 다 한 다음에 졸업하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준생이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도 학생인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낫다고요. 졸업한 다음에 취업 안 돼가지고 취준생 기간을 거치는 것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취업이 안 된단 말이죠. 취업했던 사람들도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조기퇴직자, 첫 글자입니다만 대변되던 조기퇴직과 이직 바람이 빠르게 잦아들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강세와 호경기의 영향으로 흥청거리던 이직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흥청거리던 이 단어를 딱 보고 중앙일보였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MZ가 착해졌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세상 대표님, 회사 일하니까 월급 주는 건데 월급 따로 연봉 상승 따로 생각하는 거 직원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자동 인상이 아닌데 인식이 참 그렇죠. 월급은 회사의 생산성에 붙어 있습니까?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에 붙어 있습니까? 영원한 숙제죠. 영원한 숙제 있습니다. 리텐션, 이직을 자제하고 재직 중인 회사에 더 오래 다니는 것, 이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감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요. 아직도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경영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원과 경영자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칠판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원은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전문성을 기르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제대로 일해야 된다고요. 직원도 제대로 일해야 돼요. 경영자는 조직의 DEI 제가 설명할 거예요. DEI를 높이고 직원의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언더백 기업이 직원들과 함께 이제는 리텐션의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만 옛날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이제는 직원들한테 이제 좀 빡세게 좀 한번 할까? 아니에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시대착오적이 됩니다. 돌아오지만은 발전된 형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프랙탈 구조라고 아실 겁니다. 보다 더 발전된 구조로 보다 더 상승 나사형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 평균주의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평균주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디퍼런트로 가야 됩니다. 개별화예요. 여러분들 문영미 교수가 썼던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고객을 바라볼 때도요. 이렇게 정규 분포였죠. 정규 분포여서 정규 분포의 중심에 있는 가장 고객층이 두터운 쪽에다 타겟팅을 해라. 옷을 만들든 식당을 차리든 어느 지역에서 뭔가 게임 시장을 진출을 하든 고객을 분석해서 고객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으로 가라. 옛날이라는 거예요. 문영미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흘러왔던 시장에서 지금은 정규 분포가 흩어지고 옅어진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여기에 평균값에다가 타겟팅을 하고 뭐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정책을 쓰면 안 맞는다. 맥도날드에 집중해야지 맥모닝 하면 안 된다. 스타벅스는 커피에 집중을 해야지 브런치 자꾸 내면 안 맞는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하다가 걔네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자기다움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마케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케팅 이론이 나오면 조직에 그대로 맞기 때문에 종종 예를 들어드립니다만 이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평균으로 맞추자 아니에요. 개별화예요. 직원 개개인을 한 사람 봐야 됩니다. 특별히 언더백 기업에 있어서는 직원 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황을 먼저 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집단화해서 인격성으로 그러니까 원온원 미팅이 중요해진 거예요.
집단으로 봤단 말이죠. 팀장 정도만 되면 5명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본부장 정도 되면 이열 종대로 쫙 도열시켜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경영자 정도 되면 쫙 앉혀놓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집단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격이 집단으로 존재합니까? 인격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인격 있어요? 우리 회사의 인격 있어요? 아니에요. 인격, 캐릭터라는 단어 자체, 인권, 캐릭터라고 하는 자체가 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요? 원오원 미팅이 늘어난단 말이죠. 가인즈 캠퍼스에서 원온원 미팅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알고 조직 문화에 적용하는 데들이 경쟁력을 가져가고 인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휘 명령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신호 시스템이에요. 지휘 명령 시스템은요, 아니 그 중대장님이 전투의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목적이 있고 구성원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시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휘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도 소대장 근무하면서 소대 지휘 명령 체계라고 있어요. 임준상임 정계명감 8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외우고 있죠. 아무튼 소대 지휘 명령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상호 신호 시스템이에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왜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있으니까. 사장님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에 가인즈 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손창훈 센터장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100여 곳의 기업의 비전 워크숍을 진행해주고, 그 워크숍을 했던 기업들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라이브를 해드릴 겁니다만, 그래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제대로 된 신호가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획 통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다 컨트롤 타워가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애자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애자일은 뭐예요? 핵심은 고객 피드백이에요. 애자일, 민첩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김경민이잖아요. 예.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예, 경민이죠. 네. 경영자를 민첩하게 돕는, 예. 김경민입니다.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하도록 결정된 것 같아요. 계획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민첩하게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계획 세울 때 KPI 제대로 세워놓고 1년 동안 그대로 달려가자. 그것보다는 OKR 목표를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가지세요.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히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디맨드. 사내 지식뱅크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커리큘럼. 우리가 신입사원들은 이만큼, 대리급은 이만큼, 과장교육은 이만큼, 부장교육은 이만큼. 아이고, 그 정도도 언더백 기업은 솔직히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바뀌니까 그렇기도 해요.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디맨드예요. 필요할 때 돌아봤을 때 내가 배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성과를 내도록 일을 하다가 이게 좀 막혀. 돌아보니까 딱 쳐보니까 회사 내에 사내 지식뱅크가 있는 거예요. 사내 지식뱅크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식 DEI라고 생각해요. Diversity, Equ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DEI란 이야기죠. 조직 문화 변화에 대해서 DEI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 내의 인력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훨씬 혁신적이 되고 성공 가능성도 높고 생산적이 되더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자료인 거죠. 그래서 DEI가 높은 기업은 참여가 높아요. 감사가 있어요. 적용이 다양해요. 대표성도 많이 드러나요. 모두가 대표 같은 느낌으로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BR 자료예요. 그래서 DEI라고 하는 거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채용할 때
채용할 때, 교육 훈련할 때, 배치와 승진할 때, 평가, 보상, 근무 방식 할 때. 자,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칠판. 네. 평균주의에서 개별화로, 집단화에서 인격성으로, 지휘 명령에서 상호 신호 시스템으로, 계획 통제에서 애자일, 고객의 피드백을 빨리 받는 것으로, 커리큘럼 방식에서 온 디맨드 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 컨셉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이야기 나누었던 흐름에서의 DI다. DI다. 지금 바뀌어진 상황에서의 인재를 모으기 위한 방향성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DI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 보다 더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층 연습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미엘린의 작동이잖아요. 우리 두뇌가 미엘린의 연결고리인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이 미엘린이 신호가 신경 물질이 이렇게 한꺼풀이 쌓인대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 연습을 할수록 정확한 신호를 발사하는데 안에 단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미엘린에 쌓이는 정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나중에는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거 할 때 그냥 안 보고 달 정도잖아요. 그게 이제 미엘린이 많이 쌓인 거거든요. 양궁 선수가 정확하게 중앙에다 팍 꽂죠. 이게 이제 미엘린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미엘린의 심층 연습이라고 하는 것, 즉 불경력이 되어서 우리 멤버들이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호가 발사되고 모든 행동에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습관이 잘 바뀌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활성화 정도는 다른, 젊을수록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대 앞에 가가지고 골대를 보지 않고 공을 보고 차 넣었을 때 정확하게 골대의 구석, 그러니까 골대와 골키퍼의 그 쭉 뻗은 손 사이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 그거 찰 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엘린이 두껍게 쌓여가지고요, 그냥 자동으로 할 수준이 되어야 그게 골대와 골키퍼의 손 사이로 딱 요리 꽂히는 거죠. 여기로 꽂히는 거예요. 보통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큰 숲보다 작은 부분을 보여주죠.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퇴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엘린이 쌓이는 방식으로 심층 연습을 시켜주려면 전체를 보여주고 부분을 나누고 덩어리를 나누어서 단계를 보여주고 성과 및 업무 단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층 연습의 3단계, 이 탤런트 코드라고 하는 책에서 데니얼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흡수하고 덩어리를 분해해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목적을 정하고 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목적과 현재의 능력 간의 차이를 평가하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DEI를 이야기할 때 요 뒤에 DEI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인격성에서 1대1 원오원 미팅을 하고 그가 도달해야 될 1년 혹은 3년 사이에 도달해야 될 전문성에 대한 타겟팅의 제도에 일어나고 중간 단계의 적절한 마스터 코칭, 즉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이 일어날 때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관계가 언더백 기업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언더백 기업도 그렇고 요 관계 설정과 전문성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이른바 내가 지금 불경력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화장치, 즉 인정, 칭찬, 격려, 자극 이런 요소들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자, 경영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게 이 마스터 코칭이란 이야기예요. 전문성을 기르려면 반드시 회사 내에서 마스터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 내에서 팀장급, 중간 관리자급들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마스터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노력을 파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의 노력을 파악하고 정확한 그 다음 단계의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된다. 요것만 넘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식 시스템이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없으니까 10년 일했어도 그 10년 동안 계속 제자리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3년 일했어도 혹은 1년 된 회사도 1년짜리의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회사가 있고 10년 된 회사지만 1년도 안 된 것 같은, 회사가 10년 됐어도 1년도 안 된 것 같은 지식밖에 없는 경영자의 머릿속에 다 있죠. 근데 경영자는 귀찮아가지고 말 친절하게 안 하죠.
중간 관리자에게 알려주라고 하지만은 중간 관리자는 사실은 모르죠. 배워본 적이 없죠. 진심으로 연극하는 것, GPS 장치처럼 무엇이 답인지 알려주는 것, 기자처럼 구성원들의 노력과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성 향상의 고리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점화장치, 이 비전입니다. 아, 이 회사는 내가 있어서 배울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층 연습의 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직접 OKR이 있는 거예요. 도전해야 될 목표와 얻어내야 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니셔티브가 있는 겁니다. 실행이 있는 겁니다. 요 공간이 있는 거고, 코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식뱅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폭발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